자,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다시 한번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하루 사이에 XRP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기분이 언짢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제가 며칠 전에 잠깐 동안 이제 암호화폐 시간 동안에 언급을 해드렸었던 부분, 알트코인 시총이 더블탑을 찍었다,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대로 연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이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한 지금 보시면 반대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급상승하고 있죠. 이 트레이딩 뷰 기준으로는 70이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겨우겨우 힘을 냈었던 XRP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흐물흐물 땡볕에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마냥 떨어지고 있는 모습,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트위터를 돌아다니다가 이런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여기는 이 사람이 이제 포토샵 상에서 전에 XRP 떡상했을 때 그 차트 부분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현재 차트랑 맞춰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흐름이 거의 똑같죠. 흐름이 거의 똑같은데, 만약에 역사가 반복된다면은 그 전처럼 이렇게 어리버리타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 올랐다가 내려가는 척하고 살짝 올랐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 보이시죠? 그러다가 한 번에 쭉 쏜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될 수도 있다. 정말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맞춘 것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 전에도 위로 쐈다가 꺾이고 쐈다가 꺾이고 쐈다가 꺾이고 하다가 다시 한번 위로 크게 쐈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연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반복이 되면 정말 좋긴 하겠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상황이, 그리고 전체적인 알트코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대는 조금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의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 회로를 넘어서 희망 고문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아주 그냥 괴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술 더 떠가지고 어제 코인베이스 쪽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XRP 가격이 9,900불대까지 올라갔죠. 지금 여기 끝에 73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격이 73센트만 돼도 정말 좋겠는데 9,975달러 73센트, 이것은 희망회로 희망 고문을 넘어선 희망 참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이 18세 이상가만 볼 수 있는 그런 스크린샷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치가 떨리네요. 제가 지금 약간 오버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를 듯 말 듯 오를 듯 말 듯 하면은 좀 지치죠.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하면은 실망을 안 할 텐데 기대를 하게 만드니까 계속해서 이런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희망회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린 그런 영상과도 비슷한데요. 거의 똑같죠. 지금 떡상전 움직임과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어요. 지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제가 지금 여기 이 부분에 와 있죠. 딱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지대를 테스트를 한 다음에 지지받고 그냥 로켓포를 달나라로 쏴버리는데, 다 지금 지지받고 있으니까 그 저기 윗동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로켓 같은 거, 미사일 같은 거 빌려가지고 그냥 한번 위로 확 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니그램 관련된 소식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3일 연장으로 머니그램 해가지고 지겨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뭐 그래도 추가된 소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겠죠. 이제 기본은 어제랑 그리고 그제랑 전해드린 것과 비슷한데요. 한 가지 제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머니그램의 CEO의 말에 의하면은요, 머니그램이 전부터 이렇게 매각으로 이렇게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리플사와의 파트너십이 나오게 된 것인데, 파트너십 후에 주가도 많이 뛰고 이제 좀 사업이 안정세를 찾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니그램은 아직도 이렇게 팔려고 내놓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 같은 경우는 만약에 머니그램을 인수하는 데 관심이 있는 기업이 있다라면은 머니그램의 가치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오를 테니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이 사업체를, 이 회사를 팔려고 내놓은 지 꽤 됐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원래는 알리바바가 머니그램을 인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안 된다라고 막았죠. 그런데 이 알리바바가 인수하려고 제안을 하기 전에 알리바바와 경쟁을 했었던 그런 또 다른 업체가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유로넷입니다. 유로넷이 전에 이제 알리바바와 경쟁을 하면서, 입찰 경쟁이죠. 10억 달러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머니그램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입니다. 이 유로넷이란 이름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리플사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이고요. 유로넷의 자회사가 이 위아머니 트랜스퍼입니다. 어떻게 보면 머니그램의 경쟁 상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CNN과의 인터뷰에서 빵영은 이 리아머니 트랜스퍼도 XRP를 쓰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외 리플사에서 새롭게 게시한 그 PDF 상에서는 리아머니 트랜스퍼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긴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유로넷이 머니그램을 인수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때 이후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유로넷과 머니그램 같은 경우 좀 사이가 틀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관계 혹은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해관계만 맞을 수만 있다면은 그런 딜은 다시 한 번 더 성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2017년도에 미국에서 멕시코로 송금한 그런 양들, 그것을 이제 분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어떤 회사가 담당을 했느냐, 어떤 회사에 거쳐갔느냐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스튜어트 XRP님께서 게시를 해주신 그런 게시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죠. 280억 달러 정도라고 나와 있죠. 지금은 2019년이니까 훨씬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멕시코로 송금을 가장 많이 했냐 따져본다면은 역시 세계 1위인 웨스턴 유니온이 이 전체 양의 18%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바로 머니그램이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16%. 그 다음에 또 다른 리플사의 파트너인 리아머니 트랜스퍼가 13%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송금표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위랑 4위가 리플사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XRP를 머니그램은 쓴다라고 확정이 났고 리아머니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빵영은 쓴다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는 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유로넷이 머니그램을 인수할 수만 있다면은 이 둘이 합체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둘이 합체하게 되면은 웨스턴 유니온은 그냥 발로 짓밟아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얍삽한 놈들의 코를 뭉개줄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웨스턴 유니온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최근에는 이런 기사가 또 떠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었는데요. 제목은 이렇죠. 웨스턴 유니온이 얼스폴트와 일하는 한 리플사는 필요 없다. 딱 이렇게 제목만 보면은 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묻어나는데요. 사실 이 기사 자체는 여기는 한 사람의 트윗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얼스폴트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얼스폴트가 협력하고 있는 협력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보시면은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수가 리플사와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은행들이고요. 송금업체 같은 경우는 웨스턴 유니온, 리아머니 트랜스퍼, 머니그램, 페이팔, 프론티어 페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것이죠. 얼스폴트에서는 이미 리플사의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 파트너십도 맺은 상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직간접적으로 웨스턴 유니온이 이미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스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5년에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2016년 분산원장 레저 협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국에서는 최초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해서 센텐더 뱅크 영국과 국제 지부를 첫 번째로 성사시키게 된다라고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웨스턴 유니온은 얼스폴트의 기술을 사용하는데 리플사와 웨스턴 유니온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웨스턴 유니온이 머니그램처럼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을지 누가 알겠나.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1위와 2위의 송금회사를 파트너십 대상으로 맺게 되는 리플사에게 엄청난 성공이 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웨스턴 유니온이 리플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리플사는 산업 쪽에 송금 산업 쪽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확실한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얼스폴트가 일찌감치 리플사와 협업을 맺고 그들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모든 지불 채널에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리플사의 어슈시 빌라가 확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얼스폴트가 리플사의 기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웨스턴 유니온 같은 경우는 리플사와 직접적인 테스트를 위한 협업도 맺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2번 정도인가 엑스레핏을 사용해보고 이 가격 줄이는 면에서 효율성이 없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패널에서 웨스턴 유니온의 CEO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 리플사와의 파트너십 협업을 통해서 엑스레핏을 테스트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웨스턴 유니온 같은 경우는 지난 수년에 걸쳐서 그들만의 이제 송금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잘 운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CEO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나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방식보다 돈을 더 아낄 수 있을까 싶었지만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노스트로 어카운트가 되겠죠. 프리펀디드 어카운트가 될 텐데요. 그 체제를 이제 굉장히 잘 구축을 해놓고 또한 운용이 잘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CEO 같은 경우는 오로지 돈을 아끼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발언에 대해서 빵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웨스턴 유니온처럼 오랜 시간을 걸쳐서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에서 엑스래핏을 테스트를 했었고 그들의 시스템에 버금가는 결과를 낸 것만으로도 이 스타트업으로서는 만족해야 되지 않나 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 패널 중에서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리플사의 사업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시면은 실제로 기존에 있는 거대 대형 은행이라든지 혹은 이제 웨스턴 유니온처럼 이미 돈을 많이 송금으로 쏟아붓은 그 송금 자체 시스템에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잘 활용을 하고 있는 회사들보다 작은 은행들 혹은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회사들에게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읽어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작은 중소규모 업체라든지 작은 은행들은 리플사의 플랫폼 및 기술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거대한 은행들이나 지불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후에 리플사가 머니그램과의 파트너십을 딱 발표를 해버립니다. 발표가 난 후에 다시 한번 웨스턴 유니온의 CEO는 패널에서 이것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고 그는 최근에 우리는 아직 리플사와 협의 중이다. 완전히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웨스턴 유니온 같은 경우는 우리들에게 득이 된다면 리플사와의 파트너십을 내일 당장이라도 정식으로 맺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웨스턴 유니온 같은 경우도 머니그램이 치고 올라오게 된다면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웨스턴 유니온 머니그램 뿐만 아니라 다른 작은 송금업체들도 더욱더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들을 내세워가지고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웨스턴 유니온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 나와 있고 최근 사업을 많이 확장하기는 했습니다. 아마존과의 파트너십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는 하나 그의 경쟁자들은 나날이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바라는 대로 리아 머니 트랜스퍼와 머니그램이 합쳐지게 된다면은 정말 초대박일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진짜 좋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송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송금하면은 빠질 수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프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스위프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있었던 2019년 7월 행사에서 R3의 관계자가 콜다 세틀러에서 XRP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옆에 있는 리플사의 사갈 사흐바이 씨에게 어깨에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이 사람은 나의 좋은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도 해주고요. 이 영상 자체가 좀 음질이 좀 제가 알아듣기는 힘들게 돼 있어가지고 정확한 세세한 사항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가 좀 힘든데요. 말씀을 드린 대로 콜다 세틀러에서 XRP가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R3에서 스위프트 GPI 데모에 관련된 영상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전부터 스위프트사와 리플사의 협업, 스위프트사에서 XRP를 쓸 수 있다 등등의 여러가지 말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데모 영상에 맷 해밀턴, IBM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이시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기 위에 나왔었던 그 데모 영상에서 딱 글씨만 바꿀 수 있다. 스위프트 GPI를 바로 XRP로 바꿔도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따르면은 사람들이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스위프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XRP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은 지금도 가능한 것이다. 만약에 돈을 주고받는 양쪽이 만족하기만 한다면은 스위프트 GPI 대신에 XRP를 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스위프트 GPI가 R3의 콜다 세틀러를 사용한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거기 어떤 특정한 제약 스위프트에 속한 은행들은 무조건 GPI만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약을 걸지 않으면은 돈을 주고받는 은행들 사이에서는 둘이 이제 마음만 맞는다면은 스위프트 GPI 대신에 XRP를 써버릴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0%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확신은 할 수가 없겠지만은 기술적으로 이론상으로는 여기 있는 IBM의 시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말에 의하면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맷 해밀턴 씨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리플사와 XRP에 대해서 공부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조만간에 스위프트에서 주최하는 사이버스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죠. 바로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한 사항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지금부터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재밌는 찌라시 곰탱이 관련된 움직임이 포착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 곰탱이가 갑자기 미국의 재무부 트위터 페이지를 팔로잉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먹을 것이 있다고 이 곰탱이가 쫄쫄쫄 쫓아다니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곰탱이가 갑자기 재무부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IMF 역시 미국의 재무부를 트위터상에서 팔로잉 하는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둘이 동시에 같은 시점에서 이렇게 미국 재무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이거 뭐 우연이겠지만은 그래도 신기한 우연이죠. 혹시 곰탱이가 IBM의 사무실 청소부? 혹은 IMF 식당 아줌마? 이런 것은 아닌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 곰탱이가 이 암컷인지 수컷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 수컷 곰이다 라고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여러가지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불업계 동향들, GPI, 콜다 세틀러, 그리고 희망 회로, 희망 고문, 희망 참수까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고 즐거우셨다면은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많은 정보들 모아오느라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꼭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 광고가 끝날 때까지 재생만 해주셔도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